안녕하십니까. 송국근 혼술 10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. 자,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도대체 어디까지 이 건을 챙겼는지, 또 저수지, 지금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가 나오죠. 400여억 원 저수지를 파놨다. 그리고 정자동 호텔 신축 사업에서 또 인허가 장사를 해서 특혜를 주고 저수지를 팠다. 백현동 관련해서도 김인섭 씨에게서 그때 이 정바울 아시아데벨로퍼먼트 사장 그 개발업자가 이 김인섭 씨, 브로커인 김인섭 씨가 본인에게 200억을 요구를 했다. 그 중에 100억 원 자기 것이고 100억 원 두 분 것이라고 했다. 이재명 정진상을 의미한다. 자, 이런 여러 가지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건을 챙긴 의혹. 최근에 그 배수연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80억어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상당한 그 인허가 건을 가지고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오늘 대장동, 백현동, 위례신도시, 성남FC 묶여있는 그 재판에 이재명이 나갔죠. 그런데 거기서 녹음 파일을 하나 털었습니다. 법정에서 녹음이 털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뭔가 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장동 일당은 시행사죠. 그리고 시행사 대장동 일당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부 거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심정을 굳힐 수 있는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대장동 일당이 개입을 해서 어떤 그 인허가를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, 그런 부분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녹취가 처음 공개됐는데 대장동 재판에서 이 검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. 검찰은 이 녹취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는 대장동 일당이고 시공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일명 대장동 팀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내부 거래를 이재명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녹취를 튼 것이 이 호반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이재명 녹취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했었고 지금 그 형사 합의 33부 서울중앙지법이 증거로 채택을 했었고 이게 오늘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. 이 녹취를 보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죠. 2016년 10월 19일에 성남시청 부근의 한 회의 장소에서 위례신도시에 건설된 호반 베로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. 거기 보면은 입주민들이 이 조경 문제, 그러니까 그 인권의 조경 문제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건이 어떤 식으로 호반건설에 넘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설명을 하고 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호반건설과 대장동 팀 사이에 있었던 내부 거래를 이미 이재명이 그때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. 그러면은 이 삼각축이죠. 하나는 시행사, 대장동 팀, 또 시공사인 호반건설, 그리고 인허가권을 가지고는 이재명, 이 삼각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검찰은 지금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이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을 한다는 것을 대장동 팀이 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을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. 그리고 사실상 대장동 팀과 공모하거나 또는 가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녹음 파일을 보면은 너무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. 호반건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. 자, 그렇게 보면은 대장동에서 저수지를 판 것은 김만배,
김만배가 적극 나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백현동에서 특혜 준 것은 김인섭 브로커가 나선 것이고, 이 위례 신도시는 또 남욱 변호사, 대장동 팀이기도 한 그 남욱 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자동 같은 경우도 또 정진상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. 그러니까 이 성남시의 여러 곳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 핵심 인물들이 한 명씩 다 있는 거죠. 다 있고 아마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정치 자금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녹취는 지난 9월에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증거로 검찰이 제시를 했는데, 이재명 쪽에서 이 트집을 잡았습니다.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. 입수 및 녹음의 경위부터 밝혀야 된다. 그러니까 내용이 불리하니까는 입수 경위를 가지고 이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위법 수집 증거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계속 증거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, 이재명은 그 과정에서 그 녹음 파일을 이제 들어보고 내 목소리가 맞다. 그런데 녹취록, 이제 녹음을 푼 것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별거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법성이 없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. 내용이 별거 없다, 적법성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그 법정에서 공개가 된 거죠. 그런데 이 재판부가 그동안 이 위법 수집 증거 여부, 이재명 쪽에 주장하는 그것을 검토한 뒤에 지난 22일에 공판에서 녹취 중 이재명의 직접 진술 부분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. 이렇게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한 것이죠. 이재명이 직접 이제 이야기한 부분. 이거를 결정을 한 재판부가 바로 김동현 부장판사인데, 형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. 이재명 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재판 진행을 해왔는데, 이 부분은 본인도 다 들어보고 증거로 채택을 했고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.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하고 거의 판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죠. 서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1137가구를 공급한 대규모 사업이었죠. 이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진행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고,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빼먹는 그런 수법도 유사한 거죠.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, 그 다음에 남욱, 정영학 회계사, 이들의 가족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도 그대로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. 호방건설은 위례 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, 위례 호반 베르디움이 여기 또 들어서기도 했죠. 그래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대장동 팀에 의해서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팀과 일종의 내부 거래가 있었다. 그리고 이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최종 승인권자,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, 그냥 그 인지만 했었겠느냐. 같이 가담하거나 공모를 했다는 정황까지 검찰은 내다보고 있죠. 그래서 이재명에게 위례 신도시는 또 하나의 저수지가 아니었는가,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의혹도 이 녹음 파일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.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.